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래너스 클럽 151회차 비즈니스 북미 등을 통한 지식 100% 활용 스킬 강의 주제로 오늘 플래너스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어떤 책을 위주로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책을 읽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요즘에 책을 읽기를 많이 거부하시죠. 책을 좀 잘 안 읽고, 안 읽히고. 왜 그럴까요? 요즘에 수없이 이제 보여지는 SNS나 비주얼이라든지 글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게 되겠죠. 아무래도 요즘에는 특히나 문서 같은 경우에도 비주얼을 많이 따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텍스트가 좀 친숙하시지가 않을 거예요. 글들이 가득가득 차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65.7%나 해당되는 사람들이 난독증에 걸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1명꼴로 책을 읽을까 말까 한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신년 새해 때 언제나 이렇게 열심히 자기 개발해보자 라고 하면서 책 읽기에 도전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보통들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보통 그런 분들 보면은 사실 책의 어떤 내용이나 어떤 책의 깊이감이라기보다도 나는 1년에 몇 권을 읽겠어 라고 해서 호언장담을 하시고서 결국엔 오래 못 가고 그냥 자기가 짜부러진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통 직장인들은 많이 힘들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직장인들한테 독서라, 책 읽기라 라고 하는 건 사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없는 시간을 또 쪼개서, 그리고 또 집중해서 보게 되면 정말 집중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많이 힘들어요. 책만 읽으면 졸린다. 그리고 자꾸 잡생각이 든다.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읽었던 내용인데 금세 잊게 된다. 또 내 스스로가 책을 읽지만 이게 이제 쭉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핵심이 뭔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뽑아내야 되는지 그냥 막연하게 책을 겉두르듯이 한마디로 수박 결찰기처럼 책을 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책을 어떤 시점에 어떨 때 가장 잘 읽힙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양할 수 있겠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직장 업무 끝나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아니면 자기 전에 그런 때 책을 보니까 사실상은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보통 피곤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 바쁜 일상 속에서 또 하나의 책을 읽는 시간에 할애를 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죠. 자, 왜 이렇게 책이 안 읽히는 것일까? 제가 영상 하나를 짤막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좀 공감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익히 보셨던 영상이기도 할 겁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못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공감이 될 수 있는 직장인들의 하루라는 거죠. 정말 목표 의식이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멍하면서 하루 일과가 이렇게 재빨리 지나가게 되면 저녁에는 멍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내가 내일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게다가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하십니까? 보통 책을 읽어도 대부분들이 이제 일상에 필요한 아니면 실무에 반드시 써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책들 위주로 많이 찾으시는데 그런 책들도 많이 찾으시고 또 혹은 자기계발서라든지 나는 열정이 요즘에 부족해 하면서 열정에 관련된 노력에 관련된 책을 읽으시기도 하시고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책들이 사실상 실무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기보다도 그리고 저는 사실 실무서라든지 정보서 거의 뭐 1년 단위로 사장되는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그런 책들은 정말 사람들한테 귀중한 어떤 깨달음과 인사이트를 주기보다는 정보만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읽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고이는 게 아니라 그냥 빠져나가는 것들, 흐르는 것들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한 책을 보더라도 깊이감 있게 내가 뭔가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책을 위주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실무서나 정보서라기보다도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책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무와 자기계발 쪽으로 이제 책들을 뭐 좀 보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또 뭐 인사이트 있는 책, 뭐 혹은 시대의 억겁을 흘려도 뭐 사람들한테 꾸준하게 사랑받는 책, 이런 책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뭔가 와닿지가 않는다, 내가 바로바로 뭔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책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제 이런 사고를 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책을 읽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목적이 무언가요? 일단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책을 읽는 목적이 단순하게 인생이 허무하다 보니, 아니면 인생에 뭐 이렇게 뚜렷한 어떤 목표 의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 만족, 자기 위로로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는 것에는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뭐 하다못해 정보서를 보더라도 책을 통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많은 책을 읽겠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방향성을 세워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기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알다의 반대말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알다의 반대말? 저는 책을 읽는 목적과 기준이 단순하게 정보 습득 혹은 정보 공유, 그리고 내가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정답을 찾는, 책은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이해들을 하시겠지만, 저는 알다의 반대말의 의미로 모른다라는 개념이기보다, 저는 알다의 반대말, 결국엔 책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오히려 뭔가 더 찾고 알려고 할수록 헷갈리게 되실 겁니다. 왜요? 책은 결국엔 저자의 견해를 얘기를 할 뿐이지, 책에서 뭐 내가 길을 찾거나 방법론을 찾거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기에선 이 얘기하는 것 같고 저기에선 저 얘기하는 것 같고 뭔가 우왕좌왕 하시게 될 거예요. 기준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책은 정답을 쥐어주는, 방법을 제시하는 가이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책은 어떻게 읽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일단 읽고 끝내지 말고, 그리고 이 4가지 단계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디벨로핑 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을 숙성하고, 그리고 생각을 기록하고, 내 스스로가 내 생각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이 생각을 공유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을 숙성해낸다라고 하는 게 책을 읽으면서 책을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한 책을 보더라도 깊이 있게 읽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책을 가볍게 그냥 뭐 내용 빨리빨리 읽어서 한 책 끝냈다라는 것보다도, 책은 여러 권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보다도 그 한 책에서 깊이감 있게 끌어낼 수 있는, 저자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리고 사고. 책은 또 내가 어떤 시점에서 또 반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숙성해내고,
그 생각을 때때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내가 메시지를 뽑아내서 그 메시지를 가장 여러분들이 책에서 많이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 방법을 찾는 거죠. 책에 대한 패러독스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책을 효율적으로 뭔가 지식을 뽑아내려면, 원하는 가치를 뽑아내려면 책을 정리 요약한다? 대부분 책을 읽으면 책을 읽고 끝나기 때문에 사실 잊어버리기도 쉬워요. 그리고 많이들 읽었던 책을 한두 달 지나서도 다시 보더라도 새 책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금방 까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OPB, 원페이지 서머리북, 이런 식의 어떤 자기만의 노트, 독서 노트를 가지고서 정리를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리 요약, 그 자체의 정리 요약이 아니라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정리 요약하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서머리밖에 안 되겠죠. 중요한 건 정리 요약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도 여러분들의 그때 들었던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아이디어와 나의 메시지, 내가 느꼈던 메시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게 되시면 훨씬 더 나중에 표현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생각하실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둘째, 책은 지저분하게 읽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책에다가 흔적을 남겨야 내가 나중에 책을 다시 보더라도 그 흔적의 기억의 끄트머리에서 내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이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책을 읽어야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오느냐, 스킬이 있는 게 따로 아닙니다.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책을 거기에다가 어떤 세부 내용들 막 줄쳐가지고 읽다 보면 나중에 그 책을 다시 봤을 때 물론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만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눈이 집중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은 흔적을 남기는 것도 좋겠지만 깨끗하게 읽고 다음번에 봤을 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체크포인트나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것들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자기계발서보다 실무서가 낫고, 그죠? 실무서보다 실무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상 그 실무에서 또 써먹을 수 있는 스킬들을 제공하니까 그래도 낫다라고 하는 거지만, 실무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귀중한 여러분들이 사색할 수 있는 시간에 여유를 줄 수 있는 책. 그냥 단순하게 이거 보고 읽어, 그리고 외워, 그리고 정보를 받아들여 라고 하는 책들이 아니라 뭔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읽더라도 뭔가 깊은 상념에 빠질 수 있고 내가 이걸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추론해낼 수 있는 책이 좋다. 넷째,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책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책은 정답이나 삶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방향성을 찾아야겠죠. 그러나 정말 반복적인 패턴 안에서 반복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패턴 안에서 굉장히 권태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그러다가 어떤 목표 의식은 사라지고 멍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랬을 때 책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잠시 잠깐의 오직 나를 위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책을 보실 때 어떤 비법을 찾거나 내가 뭔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통
책에 대해서 뭐 정보를 찾으실 때 뭐 인터넷에서도 보시겠지만 교보문고 가시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책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 또 베스트셀러에 끼어져 있는 책들은 또 그만큼 많이 팔리게 됩니다. 자, 그 책들 중에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책 4권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요.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책에서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책들은요,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 서적들이 많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베스트셀러, 어떻게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정말 사람들한테 귀중한 가치를 익히고 그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선정을 해서 자, 여러분들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거의 한 3년 정도를 석권했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 바로 하야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또 그때는 그 시즌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열정 그리고 사업의 어떤 붐 그리고 무너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도전해야 된다. 왜? 잃을 게 없으니까. 청춘이여 일어나라. 막 이런 식의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책들의 성향이 강했어요. 근데 2012년에는 어느 순간 확 내려앉더니 이제는 멈춰라. 이제 그만해라. 힐링의 시대가 왔다.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 끝에 보시면 초짜도 대박나는 전문식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이 책은 딱 그 메인의 캐릭터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명 연예인의 남편으로 알고 있죠. 그것보다도 또 이 사람이 유명한 게 프랜차이즈계의 마이더스 손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과연 이 책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저 백종원 대표라고 하는 분도 초짜도 대박나는 전문 식당이다 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기 안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보진 않았지만 유추는 됩니다. 대략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거. 자, 혹시 이 사람을 아시나요? 스타벅스의 성공 신화의 비밀,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스타벅스 회장님이신데요. 이 사람도 꽤 수많은 책들을 냈습니다. 교보문고에 가면 한 책장을 뒤엎을 정도로 스타벅스 하워드 온, 그리고 스타벅스 성공 마케팅, 진실, 이야기를 팔아라, 브랜드의 브랜드 리딩,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스타벅스의 성공 비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그 비화를 알고 있죠. 이야기를 팔았다, 문화를 팔았다. 하지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성공 비법을 이 책에 담았을까요? 담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커피 창업을 해서 성공을 했어야죠. 그러나 이 책을 보면서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왜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에서도 정확한 팩트나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도 의도화된 정보 그리고 목적과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담은 조작화된 정보들도 세상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도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정말 착한 사람들, 정말 순진한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도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마케팅의 비밀을 믿어라, 성공의 방법을 믿어라, 그리고 여기서 책에서 인생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책들은 사실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그냥 저자가 그냥 프리하게 자신의 어떤 견해와 주장을 제시하는 책들이 있죠. 좀 독특한 관점으로. 그런 책들이 훨씬 더 끌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어대지만 왜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까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책할 게 아닙니다. 원래 사람들은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책을 통해서 발전된 나, 성장을 하시고 변화를 하시려면은 스스로를 믿지 마시고 장치를 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장치를 설계해야 되느냐? 내가 책을 읽게 만들 수밖에 없는 장치를 거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책을 몇 권 읽어야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나한테 바로 해가 될 수 있는 어떤 설계를 해놓거나 장치를 해놓으면 사람은 언제나 리스크가 있으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거시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낫다라는 거죠. 책을 읽길 원하신다면. 자, 책을 지혜롭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여러분들 책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책을 우선순위로 읽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지만 쉬운 책부터 재미난 책부터 즐거운 책부터 읽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흥미와 재미 위주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발전된 사고와 나한테 뭔가 조금 변화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책을 읽으시려면 쉬운 책보다는 어려운 책을 먼저 잡으세요. 그리고 책을 고르는 기준도 그냥 베스트셀러 칸에 있는 그 책을 여러분들이 그냥 손쉽게 잡기보다도 그런 책들은 보통 베스트셀러 칸에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잡히게 되는 거고 또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꾸준하게 사랑받는 오래가는 그러니까 1년 안에 사장되는 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런 책들은 베스트셀러 칸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칸에서 우두커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렇게 꾸준하게 사랑받는 책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저자의 배경 정보를 봐라.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단순하게 패턴 리딩, 북 리딩, 어떤 그 잡다한 어떻게 책을 빨리 읽어내고 효과적으로 읽어내느냐 그런 스킬에 사로잡혀 계시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책을 깊이 있게 한 권을 보더라도 깊이 있게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실 때 가장 먼저는 저자가 이 책을 낼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저자의 백그라운드나 그 상황, 배경들을 이해하시게 되시면 왜 이런 책을 냈으며 이 당시에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와 함께 공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을 읽는 것에 더 호기심과 흥미를 갖게 되겠죠. 세 번째는 이런 어려운 책들은 사실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정독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훑어보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쑥 훑어보고 그 다음에 정독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좀 쉽게 좀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시면 이런 좀 유명한 책들이나 이런 책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요약문에 대해서 PDF로 저장을 해서 올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요약문들을 먼저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서머리 보듯이 살펴본 후에 책을 접하시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책부터 봐야 나중에 쉬운 책은 금방금방 읽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한 8시간, 7시간, 5시간 걸리던 책들이 그렇게 어려운 책부터 접하게 되시면 나중에 쉬운 책들은 정말 그냥 한두 시간 안에 바짝 읽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어려운 책을 내 스스로가 읽어냈고 그 안에서 뭔가 얻어내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 자신감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퀵 앤 더티하게 읽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책은 우선 특히나 어려운 책들은
정독하시면서 섬세하게 읽어 나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보통 그런 책들은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다 읽으려면 정말 시간이 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읽으시려면 먼저 쑥 훑어보고 그런 다음에 좀 보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읽히실 수가 있다. 이 책은 때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구절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세요. 왜냐하면 하나 책을 무조건 잡고 끝까지 잘 읽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워서 그 책을 다 읽지도 못하고 또 내려놓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때그때 필요했던 어떤 챕터라든지 내용이 있었을 때 거기서 빼서 보고 또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책을 가깝게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부담감도 덜하게 됩니다.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책을 읽기를 위한 목표 달성 가이드. 자, 첫 번째로는 책을 이번에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라고 해서 목표를 잡으시더라도 혼자 세우고 혼자 망가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그 장치를 설계해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 장치가 나를 달려주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책을 읽겠다, 책을 독파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이기보다도 함께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래야 서로 이렇게 동료가 되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생기게 되면 그 안에서도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책은 앉아서 읽지 말자. 책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히나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시간이 없다고 시간 탓하시지 마시고 틈틈이 책을 읽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하철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대를 잡으시느라고 다른 생각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운전대를 내려놓고 출퇴근 시간 1시간 왕복하는 시간이 많이더라도 책을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책은 원래 틈틈이 보는 것입니다. 시간을 자꾸 보게 되면 졸려요. 자, 세 번째, 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내서 읽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욕심내서 읽지 말아라. 욕심을 내다 보면 사람이 책에 어떤 내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책을 얼마만큼 읽었느냐에 대한 그 척도를 가지고 성과를 보기 때문에 책은 욕심을 내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책은 혼자 공유하지 말고 책은 혼자 보지 말고 함께 공유하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책을 보고 난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제스처를 취하십니까? 그냥 읽고 까먹으세요. 그러니까 책을 덮고 그냥 말아버리니까 까먹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시거나 정리한 내용을 정리하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교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디스커션을 해보세요. 그 저자의 견해, 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상대방은 또 어떻게 느끼는지 책 한 권을 보더라도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는 게 북맥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페이스북 같은 버전인데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연. 그러니까 책을 통해 우리가 지식 네트워킹을 하자, 지식 교감을 하자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도 독서 취향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읽었던 책에 대해서 쭉 누적을 해놓으면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당신이 꼭 읽어야 될 책이라고 하면서 권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주변에선 정말 공감도 안 되고 너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난 피곤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단절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왕따를 당하기 쉽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이 책을 읽고서 교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주변에 누가 있을까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십니다. 그랬을 때 그런 이렇게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북맥이라고 하는 공간인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로 정리 요약하실 때 어떻게 정리하고 요약해야 하느냐. 일단 그냥 어떤 분들은 독서 노트에다가 저자에 대해서 그냥 이름만 써놓고
그리고 또 그냥 단순하게 책에 대해서 쭉 정리 요약해놓는다라는 수준. 그러니까 챕터별로 그냥 정리 요약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원페이지북 서머리, 한 장의 종이 위에다가 어떤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는 게 좋냐면, 우선은 책에 대한 제목 정확하게 적어 놓으셔야겠죠. 그리고 저자에 대한 정보. 가끔 책을 열심히 읽으시는데, 뭔 책, 누구 책을 읽었니? 라고 물어보면, 그 저자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책을 읽으면 저자의 배경, 그리고 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같이 꼭 이해하고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저자의 주장과 견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어떤 말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에 대한 견해와 그 저자의 메시지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내게 된 집필 목적, 기획 의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책을 내게 됐는지 저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좀 더 그 넓은 칸은 이제 내용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칸인데, 저는 사실 책의 챕터별 메시지를 이제 뽑아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정리 요약한다라는 개념이기보다도 그 챕터별에서 내가 느꼈던 나의 감정이나 그 안에서 내 스스로가 생각해낸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네, 남의 생각, 남의 내용을 정리해내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어떤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정리 요약하는 스킬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챕터 안에서 어떤 걸 느끼고 또 교감하고 생각해내느냐,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나중에 이제 이 책을, 이 독서 노트나 이 원페이지 서머리를 차곡차곡 모아놨을 때도 다시 한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떤 메시지나 관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쭉 정리 요약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결국엔 주옥 같은 한 메시지를 뽑아내셔야겠죠. 네. 그 메시지가 그 책을 대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을 생각했을 때 그 메시지가 떠오르게 될 거라는 거죠. 책을 읽었는데도 어떤 메시지가 뽑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참 책을 어떤 느낌으로 봤느냐. 나는 책을 그냥 어떤 생각 없이 읽었다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책 속에서의 새로운 발견. 일단 책에서는요, 우리가 상대한테 전달하지 못하는, 말로는 하기 힘든 부탁이나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좀 이끌려고 했을 때, 그런 상황일수록에 뭔가 다그치거나 지시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연계가 되는, 결부가 되는 책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조금 내 사람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사람에게는 잔소리를 하시지 마시고 책을 한 권 권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책은 또 다른 세계의 이해, 저자와 나와의 이해, 관점의 다양성의 이해, 그리고 내 스스로도 교화가 된다라는 거고요. 책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기회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책을 단순하게 그 내용에 입각해서 읽는다라기보다 책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많이 기존에 과거에 있던 상념에도 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속속들이 나오게도 되고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책 속에서 책을 억지로 읽어야만 한다. 읽어야만 해.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책이 또 하나의 일처럼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느꼈던 것처럼 저자와의 교감, 그러면서 나와 저자와의 다른 어떤 견해 차이,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저자와. 그러면서 내가 어떤 쪽으로 더 생각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들의 서로 비교 안에서 스스로가 되게
즐거울 수 있는 즐거움의 가치를 찾아내는 거죠. 책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새록새록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책의 가치를 뽑아내시기 위해서 정리하고, 요약하고, 메시지를 뽑아내고, 그리고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실무에서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과연 이 책을 읽고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책을 읽고 책을 하나에 책 한 권당 한 10슬라이드, 20슬라이드씩 남들한테 내가 이 책의 내용을 스토리텔링 형태로 들려준다면 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까? 라는 관점으로 뽑아내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뭐 20슬라이드도 좋겠지만 너무 부담스럽다면 그냥 막 텍스트로 정리 요약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질 수 있는 시각화된 자료로, 특히나 그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파워포인트죠. 파워포인트 한 슬라이드에 이 책에 있는 느낌을 담아내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담을 수 있을까? 단순하게 정말 빽빽하게 글을 쓰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표현하시거나 여러분들의 느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시거나 비유, 그리고 조금 더 사람들한테 깊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 바꿔내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인데, 그 책에는 수많은 내용과 사례와 텍스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감명하죠. 되게 단초롭죠. 메시지도 깔끔하죠. 그리고 시각화되어 있죠. 이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담아보시는 거, 한번 바꿔보시는 거. 그렇게 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내가 생각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이 봤을 때 어떻게 조금 더 시각적으로 그냥 이해가 되게끔이 아니라 끌리고 뭔가 마음에서 깊은 감동이 우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봤던 그 메시지를 그 상대방도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전환해낼 것인가,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포지셔닝에 보면은 제일 먼저 고객의 마음을 선점하라. 고객의 생각의 사다리를 건드려야 한다. 점유해야 한다. 결국엔 그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건 마케팅에 관련된 얘기인데, 마케팅 전략에 관련된 얘기인데, 마케팅은 곧 인식이다. 사실이 아니라 인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제가 뽑아봤고요. 또 사례들도 그러니까 이미지와 함께 곁들여서 간단 명료하게 슬로건 위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답답해 보이거나 내용이 장황하거나, 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는 책의 내용을 통해서 또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교감할 메시지를 찾기도 하고 뽑아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하나의 보석 찾듯이, 보물 찾듯이 책을 뒤져보는데요. 그랬을 때도 제가 책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그대로 인용해서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찾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책의 내용을 그냥 정리 요약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긴 후에 이겨라라고 하는 이 슬라이드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승전 후 구전이라고 하는 그 한자 성어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딱 보니까 약간 전략적인 느낌이 들면서도 책에 있는 구닥다리 느낌이 아니라 뭔가 와닿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제가 좀 상징적인 표현을 또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는 뭔가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끔 만드는 비주얼 장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은 사람이 사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1차원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보다도 다양한 시각과 각도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되게 약간 고차원적으로 아니면 되게 뭔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책에서도 보면은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겉에 드러난 이제 뭐 필요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욕망을 건드리고 욕망을 창출해내는 일이다라고 했을 때 빙산의 일각, 보여지는 외면부가 있고 내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장면도 있고요. 저도 사실상은 책을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책과 친해지게 됐을까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이렇듯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뭐 슬라이드 장표의 표현, 좀 살아있는 표현들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냥 책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읽는 게 아니라 저의 목적은 책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감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장 책에서 많은 지식을 뽑아내고 책이 내 것처럼 체득화가 되시려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책에서 어떤 메시지를 뽑을 것인가 라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책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쳐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책에 있는 저자가 느꼈던 그 감정보다도 이게 있어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이해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책에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상대방한테도 똑같은 감정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 과정까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서 사색하고 어떻게 이 메시지를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게끔 다른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뽑아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이런 내용도 사실 저는 책을 뭐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각도로 읽고 또 뽑아내는 메시지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바로바로 실무에는 적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끔은 그 창문을 열어준다라고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새 창을 열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문서는 이렇게 써야 돼, 기획서는 이렇게 써야 돼, 제안서는 이렇게 써야 돼, 틀을 잡고 쓴다라는 관점으로 있겠지만 저는 좀 창의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만큼 관점의 사고가 열려 있다 보니까 뭐 문서를 쓸 때도 약간 스토리텔링틱하게 쓰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바탕으로 하여금 책을 이제 비주얼로 뭔가 상상해내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자연스럽게 실무 능력으로도 전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표현, 그리고 뭐 전략이라고 하는 얘기를 다룰 때 이 내용은 그 잭 드라우트와 알리스의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의 하나의 슬라이드 내용을 제가 기획서에 이렇게 포함을 시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의 한 그 전략들, 사례들을 가지고서 활용을 하기도 해요. 불 대 불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불은 물로 대응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전략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슬라이드이기도 한 거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책 중에서 문영미 교수의 디퍼런트라고 하는 책도 또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정말 남과 다른 선택이 뭐냐, 원 오브 댐이 되는 게 아니라 올리 원이 되는 길,
그냥 차별화, 말로만 차별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차별화를 원한다면 그들과 다른 색깔로 또 포장을 하지 말고 그들 속에서 전혀 없을 수 있는 오직 나만의 가치를 찾아라. 원 오브 댐이 되지 말고 올리 원이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 책의 메시지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원래 디퍼런트란 외롭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지를 찾더라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찾아서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그냥 단순하게 성공이란 남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메시지를 쓴다라기보다 뒤에 이미지를 같이 고려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려니까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그냥 책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또 그 자체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것보다도 책의 가치를 정말 많이 보시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의 스토리텔러의 목적을 가지고서 책을 보시게 되시면 또 다른 책의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책을 읽는 것에 즐거움도 있겠지만 책을 통해서 누군가와 교감을 하고 그 사람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서 초롱초롱하게 빛났을 때 그러면서 더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더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느끼시다 보면은 정말 진정으로 내가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내가 왜 평생 책을 손에 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그 공감대를 그렇게 잘 이끌어낼 수 있냐. 저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책을 참 전투적으로 읽었던 스타일이지만 책의 목적이 달랐던 거죠.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라기보다도 책에서 책을 가지고서 결국엔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겠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내가 느끼고 내가 스스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남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내가 그 메시지를 뽑아내고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정말 스토리텔릭틱한 이제 슬라이드 구성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장표를 구성할 때 단순하게 어떤 메시지를 쭉 한 챕터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담겠다라고 하시게 되시면 사실 또 하나의 답답한 보고서가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서 주는 새로운 어떤 깨달음과 인사이트를 사람들과 공유할 때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정관념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런 것들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표현을 뭐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어떤 좀 독특한 관점의 책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냥 어떤 편견에 대한 그냥 그런 어떤 사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장님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시선으로 코끼리의 다리는 두껍다. 그 다리만을 보고 코끼리를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코를 만져가지고 길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뽑아내 봤습니다. 표현의
가질 수는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책에 대한 뭐 정리요약의 입장으로 책을 표현한다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파워포인트라는 거죠. 이렇게 좀 뽑아내 보시면 한 장 한 장 계속 이제 축적해내다 보시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혹은 한 권당 한 10슬라이드 아니 한 권당 욕심 부리지 말고 한 5슬라이드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누적이 되고 사람들과 또 공유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좀 많이 달라져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얘기하시거나 말하시거나 하시는 그런 어떤 수준 그리고 눈높이 그리고 사람들과 교감하는 어떤 메시지에 대한 좀 섬세함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달라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시나요? 앞으로 노후에 나는 뭘 하고 살 것인가? 그리고 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냥 막연하게 노후에는 그냥 별로 이렇게 어차피 사람은 늙으니까 그냥 되게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책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결국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을 주고 새로운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 그리고 내가 또 써먹을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해준다라는 게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노후에도 사실 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사람은 언제나 나이가 들면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죠. 책과 친구가 된다고. 어쨌든 간 인간은 늙게 되지만 책을 통해서 책과 함께 교감해 나면서 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그냥 책을 읽는다 그 자체에 어떤 가치를 두시기보다도 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있고 또 내가 느꼈던 감정을 잘 버무려서 사람들한테 전달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또 다른 감흥에 젖고 또 인사이트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또 다른 책을 통해서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는 생각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책에 대해서 또 동기부여를 받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 누군가 교감을 하고 싶거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에 대한 견해를 서로 공감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좋은 과정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비즈니스 책 25권 비주얼 정리 요약 스터디 그룹이라고 하는 책이죠. 1년 안에 25권에 대한 책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데 책을 읽어서 이제 오시게 되시면 서머리와 함께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뽑아낸 메시지를 또 시각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게끔도 해줄 수 있고 또 책에서 메시지를 정리 요약하면서 또 시각화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나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내 목적 하에 그냥 책을 열심히 읽어보겠다. 안 되는 걸 아셨다면
사람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리스크 장치 한번 걸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그렇게 해서 북버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진행이 됩니다. 뭐 경영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리딩하는 능력, 그리고 또 뭐 브랜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무에 대한 부분 해서 다양한 분야별의 책들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창의적인 조직을 위한 두뇌 활용의 스킬 해서 노나라 강사님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플래너스 클럽 계속적으로 함께 좋은 시간을 여러분들과 갖도록 하겠습니다.